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단체와 특전사 예비역 단체의 5.18 묘지 합동 참배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보훈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도 이미 지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 표명이 있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단체는 반대가 있더라도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문하러 오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러 하십시오. 역사의 표현자들로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반성과 고백이 먼저라는 일부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참배가 사과이고 만남이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행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5.18 유족회가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광주시 의회, 광주 지역 24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광주민예총, 주권자 전국회의 등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5.18의 핵심적인 당사자들이고 주역이시긴 하지만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여론 확산과 달리 행사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앞은 전국의 특전사 동지회 명의로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보훈처도 지난주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두 단체에 행사비로 2천만 원가량을 책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행사에 관심을 두고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심사항으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뭐라고요? 점검까지는 아닐 것 표현이 그렇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화해와 통합을 앞세운 합동 참배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가스나 전기요금 등 원료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공장을 멈춰 세우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생활 도자기 제조업체입니다. 매달 10만 개 이상의 그릇과 접시를 만들어 납품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연료비가 치솟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자기 생산 공정의 필수 시설인 터널 가마입니다.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려면 하루 24시간 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2년 전 이맘때 1메가줄당 13원이었던 가스비는 올 초 34원으로 3배 가까이 뛴 상황. 일부 도자기 업체는 오른 가스비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에 한 1,500 정도 썼는데 지금은 한 3,50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한 14년 됐는데 아직까지 연료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영암 대불산단 협력업체들은 치솟은 가스비와 전기료, 인력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도 납품 단가는 그대로여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전력요금이 약 한 15% 정도, 가스비가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모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금방금방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협력사나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움이 큰 거죠. 특히 재반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 구조 조정과 영업 중단 등이 현실화하자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서민들과 농가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더불어 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료비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재정 지원에 있어 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긴급 민생 대책 추진을 위해 5개 사업 분야에 414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와 차상위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20만 원과 시내 농어촌 버스의 연료비 증가액의 30%가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또 면세유 인상액과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수출 직불금을 수출기업 한 곳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내 자체적으로 민생대책 사업을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 미용실과 목욕탕 등에 대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의 가스요금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석 달까지 유예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 달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이번 단수 사태와 관련해 정수장의 밸브 점검 과정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 이뤄진 기술진단 과정에서 수돗물 밸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시험해보는 과정을 빠뜨려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도 허술한 점검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정수장 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2년 전 있었지만 허술한 점검으로 놓쳤다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에 이뤄진 정수장 기술진단 과정에서 관련법상 의무사항인 수돗물 유출 밸브 동작 시험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민선 8기 들어서도 정수장 시설 점검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2주 전인 지난달 말에도 정수장 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이 진행됐는데 100가지가 넘는 전체 설비에 대한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유출 밸브 작동 여부도 밸브를 여닫는 장치인 모터와 수동 핸들을 실제 작동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유관 점검으로만 했습니다. 모터가 구동하고 있다는 걸 그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항상 상전식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 시험은 안 했죠. 사고 상황 전파도 낙제점이었지만 광주시 상수사업본부는 지난달 자체 평가한 사고 대비 매뉴얼 점검에서 90점에 가까운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위기관리 체계와 재난 대응 절차 등 핵심 항목에 대해 만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실제 사고 당시 비상연락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닫힌 밸브를 열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체 점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기계나 이제 전자, 통신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체 시스템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분명하게 세워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또 시민에게 공개하고. 엉터리 점검이 초유의 수돗물 공급 중단과 식수 유출로 이어지면서 광주시 상수 행정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의 설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광주 덕남 정수장에서 단수 사태를 일으킨 낡은 밸브 등의 설비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점검단을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 상수사업본부는 영산강유업환경청과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기관과 함께 주요 밸브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보성군이 군민과 함께 모은 구호 물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구호 물품은 겨울옷 251상자, 장갑 50상자 등 모두 301상자로 성금 모금은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이 모인 광주구청장협의회도 피해 복구 성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고 5.18 공법재단체와 5.18 기념재단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모금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시와 조선내화가 업무 협약을 맺고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합니다.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은 1990년대 가동을 멈췄지만 일부 건물과 시설물은 근대기 산업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공장 부지에 전시장과 박물관, 공연장 등을 만들어 해안도로 일대의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광주, 전남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추위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아침 기온 광주 2도, 장성 1도 등으로 대부분 최저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보다도 1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광주가 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의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8도, 보성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무안 6도, 완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 사이로 낮에도 꽤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포근해지겠고요.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